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책벌레에서 책을 읽어드리는 여자 네, 이가희입니다. 네, 제가 예전에 찌라로 활동을 하다가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보람 따위 됐으니 야근 수당이나 주세요. 이 책 많이 기대해 주셔가지고 이 책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되게 긴장하면서 방송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진짜 재밌는 이야기 많이 준비했으니까 오늘 같이 함께 해주시고요. 네. 이 책에 지금 이렇게 재미있는 포스터가 있어요. 그래서 장경호님 안녕하세요. 오늘 이 책의 댓글로 여러분들이 회사에 대한 불만을 남겨주시면 재미있는 우리가 너무 공감되는 불만을 남겨주시는 두 분께 이 책과 포스터를 드릴게요. 그래서 잠시만요. 다른 분들이 들어오실 때까지 조금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안녕하세요. 이미연님, 소리가 안 들린다고? 근데 제가 이거 소리에 대한 얘기가 계속 많은데, 제 이어폰 문제가 아니라 페이스북 자체가 지금 라이브 방송에서 이 소리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들리실 때 죄송하지만 한번 나갔다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분들도 안 들리시면 얘기해 주시고요. 네, 나쁜 양님, 박건빈님, 최신님, 이한솔님, 최인태님, 최지훈님, 네, 들어와 주셨습니다. 잠시만요. 음, 아이쿠.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소개해드릴 책, 보람 따위 됐으니 야근 수당이나 주세요. 많은 분들이 이거 언제 하냐고 굉장히 기다려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오늘 책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이게 지금 2년 전에 일본에서 나온 책이고요. 일본에서 나왔냐고 생각이 안 들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쓰여진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우리나라 정서에도 잘 맞았고 한국어로 말하면 열정페이? 네, 열정페이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담고 있어요. 사실 조금 부끄러운 게 제가 오늘 우리 개발자님한테 퇴근 빨리 하시라고 했는데 아직 야근 중이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뭐가 됩니까? 라고 하면서 네, 저는 일단 회의실로 도피를 왔습니다. 네, 그리고 미생의 좀 교과서 버전이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나오지만 이제 힘들기도 힘들다. 지치는 것도 지쳤다. 그러면서 굉장히 사이다 같은 어록들을 네,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사실 책 곳곳에 이 책의 일러스트가 대박이죠. 어디서 개수작을 여기서 보람을 내미니 네, 되게 거부하는 그런 그림이고요. 어, 한국의 양경수 일러스트 작가님이 작업을 해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원본에 있는 그림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책은 지금 이 일러스트가 더 대박이지 않나. 네, 이 책의 기획자와 그 일러스트 그린 분을 제가 엄청 존경합니다. 그래서 네, 책의 내용을 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많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사에 대한 불만을 댓글에서 남겨주시면 뽑아서 책 보내드릴게요. 공재훈님, 전현일님, 한문희님, 이영성님, 네, 반갑습니다. 보람 따위 됐으니 야근 수당이나 주세요. 만약 회사에서 직무 면담을 할 때 상사에게 이렇게 말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자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알기는 하나? 그러나 생각해보면 정말 이상한 소리다. 보람보다 돈을 우선시하는 생각이 그렇게 나쁜 것일까?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것이 산더미처럼 많으니 굳이 보람 있는 일은 하지 않아도 괜찮아. 겉으로는 일의 보람을 존중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이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사실 꽤 많지 않은가? 네, 그래서 굉장히 공감이 됐어요.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으시나요? 네. 그래서 우리가 회사를 위해 일하는 대가로 약속된 것은 기본적으로 월급뿐이다. 일을 일답게 해주는 것은 결국 회사에 제공하는 노동과 그 대가로 받는 월급이라는 두 가지 요소다. 보람은 어디까지나 이 두 요소를 충족한 후에 사람에 따라 얻을 수 있는 덤일 뿐이다. 고작 덤에 불과한 보람을 위해 노동의 정당한 대가인 야근 수당을 받지 못하거나
보람 있는 일이라는 이유로 일의 강도와 수준에 전혀 합당하지 않은 쥐꼬리만한 월급을 받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은가. 네. 각 회사 사장님들 잠복 근무 중이라고. 저도 사실 이 책을 보면서 이 책의 출판을 허용한 이 출판사 사장님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이 책에서는 보람을 위해 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보람을 위해서라면 다른 전부를 희생해도 괜찮다는 이른바 기존의 노동 방식과 다른 선택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사람은 결코 일하기 위해 살지 않는다. 일 말고도 결혼, 출산, 육아나 취미, 봉사활동 등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아주 많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프롤로그로 오늘의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갑자기 엄청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셔서 다시 앞머리 정리를 하고 네, 좀 읽어드릴게요. 황희님은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해버렸다고 직장 상사와 패친을 맺었다고 그래서 불만을 못 올리시겠다고 했는데 그럴 때는 조용히 연팔하시면 돼요. 그리고 네, 불만을 남겨주시면 되고요. 그 회사 상사랑은 패친하는 거 아닙니다. 네, 윤정훈 님이 사장님 돈 많이 벌잖아요. 수당 좀 올려주세요. 그렇죠. 네, 이거 오늘 소개해야 되는데 이 포스터가 왜 재미있냐면 이 포스터 반전이 있어요. 열심히 하면 불가능은 없다 라고 돼 있지만 실제로는 내가 열심히 하면 사장이 차 바꾸겠지 라는 그런 포스터고요. 네, 여기 산을 표현한 수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에게는 최선을, 회사에서는 충성을 이라는 이 표현은 퇴사하면 나도 고객, 두고 보자 회사 새끼라는 이런 사이다 어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함께 또 재미있는 그런 어록이 많은 스티커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오늘 참여하시는 분한테 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목 보고 격공했다고 네, 강영성님 보람은 돈이 아니냐 네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책을 읽어드릴게요. 이 책의 제목 부분 그 리스트 부분이 다 한마디 한마디 다 공감이 돼서 제목만으로도 이렇게 격공을 불러낼 수가 있나? 네. 첫 번째 장은 오늘은 볼 일이 있어서 정시에 퇴근하겠습니다. 왜 볼 일이 있어야만 칼퇴하나? 이것이 이상하다. 우리의 노동 방식이라는 장이고요. 두 번째는 회사 다니는 덕분에 먹고 살 수 있는 거지 라는 말에 우리가 일해주니까 회사가 먹고 사는 게 아니고 불합리한 근무 환경을 지택하는 사축적 사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이쿠. 그리고 세 번째, 제 꿈은 매일 뒹굴뒹굴 하면서 사는 거예요. 왜 이런 꿈은 안 된다는 거지? 사축이 태어나는 메커니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번째 장은 내가 괴롭다고 생각하면 괴로운 거지. 그렇다. 중요한 것은 타인이 아닌 자신의 기준과 생각. 사축에서 벗어나기 위한 8가지 가이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축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까지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는 사실 이 책을 인터넷에서만 보고 되게 가벼운 책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굉장히 되게 논리정연하고 시원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 전체적으로 정말 모두 너무 공감이 되고 말이 되는 그런 부분이 많았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장은 오늘은 볼 일이 있어서 정시에 퇴근하겠습니다. 네, 레베카님 지금까지 회사에 있다고 오늘 야근을 하신 모든 분들께 오늘 이 방송을 바치고 싶어요. 네. 도대체 왜 야근은 당연한 걸까요? 당신은 한 달에 평균 몇 시간을 야근하는가? 월 평균 야근 시간은 사람에 따라 제각각이겠지만 야근 날이 아예 없다고 자신만만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절대 없을 것이다. 이처럼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대부분의 회사는 야근을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 면접을 보면서 혹시 야근을 하나요? 라고 질문한다면 의욕 없는 사람처럼 보일 것이다. 야근이란 계약으로 정해진 시간을 넘겨서 일한다는 의미다. 즉,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것으로 규정해야 한다. 더 슬픈 것은 매일같이 당연하게 야근을 하지만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업무의 결과가 좋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생산성 낮게 일하는 사람이 많은 이유는 회사가 노동시간의 길이에 따라 그 사람을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평가하는 매우 유감스러운 방법을 채택하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는 꼭 그것 때문에 야근하는 건 아니지만 네, 정선용 님도
쉬는 날 회사에서 일보다 들어가는데 찡하다고. 오늘 쉬는 날이셨나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들 여러분들 있지 않으셨나요? 자, 퇴근이 다가왔으니 즐겁게 회의 시작합시다 하고 6시 근처에서 회의를 잡는 분들, 잡는 상사님들. 야호, 야근 당첨. 하하, 저녁 약속 취소. 네, 이런 센스 있는 그림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책의 재밌는 점이 여기 밑에 인터뷰 내용이 계속 들어가 있는데 얼마 전 상사가 내 동료에게 저 녀석은 자주 쉬는 놈이야 라고 평가하는 것을 듣고 앞으로 나는 못 쉬겠다고 생각했다. 네, 이런 인터뷰들이 굉장히 공감 가는 부분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직장에서 또 우리가 그 야근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의리죠. 그래서 주변과의 어울림이 역시 매우 중요하다. 이런 어울림의 야근 형태로 발현된 것이 의리 야근이다. 그래서 의리를 강조하는 해서 야근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사실은 이 책은 비단 야근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유급휴가 잘 쓰고 계신가요? 또 다른 질문을 해보았다. 당신은 유급휴가를 남김없이 전부 사용할 수 있는가? 다들 사용하셨나요? 여기에 표가 나와 있는데 한국이 53%, 일본이 33%. 그러니까 이게 유급휴가를 전부 다 사용하는 비율이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저희 이제 직원분이랑 우리나라가 그래도 비율이 높다. 50%는 다 그 유급휴가를 쓰고 있더라라고 했더니 뭐라고 하셨냐면 그 유급휴가가 다 쓴 게 아닐걸요? 여러분들 한 10월쯤 되면은 회사에서 조사하잖아요. 휴가 언제 쓸 건지 돈 주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일단 휴가를 쓰라고 해놓고 그거 못 쓰시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그러했기 때문에 한국이 더 그래도 쓰는 게 높지 않냐. 최민지님은 유급휴가가 뭐냐고, 존재하긴 하냐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유급휴가도 그렇고 하나하나 뭐 여러 꼬치꼬치 물어보고 있어요. 대부분의 회사는 야근을 당연하게 여길 뿐 아니라 야근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단호하게 말하는데 회사가 야근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도둑질이나 다름없다. 지급해야 할 마땅할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떼어먹는 것은 타인의 노동력을 훔치는 행위다. 네, 굉장히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저는 지금 보람 따위 됐으니 야근 수당이나 주세요를 읽고 있습니다. 네, 계속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리고 뭐 사실 과로사는 살인죄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조금 넘어가 볼게요. 그리고 한 가지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건 사실 일본의 얘기고 일본의 경우 더 심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지만 제목을 보시면 그렇게 뛰어난 서비스를 요구할 거면 월급을 올려주란 말이다. 더 큰 문제는 기업들이 구성원의 노동력을 정당한 대가 없이 착취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다 보니 이것이 바로 사회의 일반적인 분위기로까지 번진다는 데 있다. 바로 과잉 서비스의 요구다.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우리 서비스업의 수준이 높다고 입을 모은다. 서구에서는 되게 수준 높은 서비스를 받고 싶다면 그에 상응하는 돈을 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외국 가서 서비스를 이용할 때 팁을 주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일본이 아까 여기 말하는 우리나라는 일본인이니까 일본에 가면 서비스 굉장히 친절하죠. 근데 그만큼 돈을 주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일본의 서비스업은 세계 최고라고 해도 좋을 만큼 좋을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고객에게 제공한다. 가격에 맞지 않는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서비스 제공자에게는 상당한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에 특히 피해를 보는 것은 종업원이다. 네, 잠깐 종업원의 형태를 볼까요? 쥐꼬리만한 월급이 들어왔으니 오늘도 열심히 쥐꼬리만큼 일하고 앉아서 죽 때리다 튀어야지 이팅. 전생에 쥐였나봐. 네, 굉장히 재밌는 적절한 그림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음식점 아르바이트 종업원의 시급은 수도권의 경우 대략 10,000원 이하일 텐데 지금은 최저시급이 7,000원 정도 되죠. 우리나라는. 그들은 고작 그 정도 돈을 받으면서 높은 수준의 접객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강요받는다. 그렇게 뛰어난 서비스를 요구할 거면 월급을 올려주란 말이야 는 주장은 당연히 통하지 않는다. 우리 사회에는 아르바이트가 됐든 뭐가 됐든 돈을 받는 이상 반드시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이해할 수 없는 사고방식이 자리한다. 받는 금액에 따라 그만큼만 일하면 된다는 가격 상응의 사고방식은 전혀 찾을 수 없다. 문제는 많은 소비자들 역시 수준 높은 서비스를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 자기가 낸 금액과 관계없이 서비스 수준이 낮으면 손님을 뭐로 보는 거야? 하고 화를 내는 사람도 상당수 있다. 네,
그래서 뭐 우리도 사실 그렇죠. 특히 서비스 하시는 분들이 또 서비스 그런 가게에 가면은 굉장히 안관대한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시급 7,000원을 받는 그 아르바이트나 종업원에게는 굉장히 무리한 요구가 아니겠느냐라는 지적입니다. 네, 최신님 지금 혹시 7,000원이 아닌가요? 그렇군요. 네, 지금, 네, 그래서 음식점을 찾는 손님은 절대 신이 아니다. 우리 손님이 신이거나 왕이라고 하죠. 그들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당연히 돈을 낸 만큼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추희정님, 윗사람과 고객 간의 의사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아 컴플레인은 제가 온팡 뒤집었었어요. 저한테 한마디만 해줬더라면 서로 얼굴 붉힌 일이 없었을 텐데 말 한마디가 어려운가? 커뮤니케이션이 너무 안 돼요. 저 너무 공감해요. 이거 회사에서 특히 주니어일 때 되게 막 위에 사람의 눈치 보고 그리고 아랫 사람한테 그러니까 아랫 사람이 아니라 협력업체나 막 이런 분들한테 전달하면서 중간에서 혼자 커뮤니케이션 때문에 괴로워하고 나는 이렇게 전달했는데 갑자기 위에서 바꾸니까 또 막 그런 것도 있고 또 그게 더군다나 그냥 협력업체가 아니라 내 고객사일 경우 문제는 더욱 커지죠. 그래서 굉장히 네, 그 최인태님, 이선영님 6,030원이라고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올려서 얘기했네요 지금. 네, 작금의 실태를 모르고. 네, 그래서 일단 계속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쭉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요. 이제 우리가 일에 대한 종교에 있는 것이 아니냐. 일하는 행위는 존엄하다는 사고방식으로 대표되듯 노동을 위대한 것으로 보는 풍조가 강하다. 일하는 행위에서 무언가 특별한 의미를 찾으려는 사람도 많다. 일은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라 자아 실현을 위한 수단이며 삶 그 자체라는 사고방식이 일반적으로 퍼져 있다. 신문이나 텔레비전에서도 자기 분야에서 활약하며 일을 통해 자아 실현을 하는 사람을 대단하다고 치켜 세운다. 서점에서도 일을 통해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일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에 관한 책이 잔뜩 쌓여 있다. 그래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반박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말씀을 드리면 이 저자가 사실 이거 자체를 반박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풍조가 너무 당연시돼서 우리가 정당한 대우를 못 받고 어떤 그게 이미 일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게 자본주의의 교리가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을 그 무엇보다 우선시해서 사생활이 망가지고 가족과의 관계가 회복하지 못할 정도로 무너지더라도 일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네, 그래서 일 자체를 열심히 하는 것이 미덕이고 일로 인해서 가정이 무너지는 것은 되게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행태를 꼬집고 있습니다. 바로 유명한 이 표지의 그 일러스트죠. 보람을 주려고 하지만 어디서 개수작을 보람 따위 됐으니 야근 수당이나 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1장이고요. 2장을 읽기 전에 조금 남기신 글들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회사에 대한 불만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중에 한 분에게 책을 드릴게요. 그래서 솔직히 알바 주유수당 주는 곳은 많이 없잖아요. 일본은 알바만 해도 사는데, 네, 그래서 프리타족이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이런 문제를 똑같이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급이 10,000원이 된다면 최저수당의 문제는 이것도 되게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저는 굉장히 또 이제 소수사업자들을 어렵게 하는 얘기니까 많이 버는 회사에서 많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또 좀 하고 있지만 조심스럽죠. 8시 출근 5시 퇴근인데 현실은 7시 30분 출근 9시 퇴근이라고 한동구님 수당도 없고 그만두는 게 정답이겠죠?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네, 사실 진짜 그렇죠. 혹은 어떤 회사는 9시 출근인데 8시에 하는 조례를 참석하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가 30분 늦으면 엄청 회사에서 눈치를 주는데 30분 늦게 간다고 잘했다고 얘기하지 않죠. 그런 어떤 회사들의 현실, 노동자의 현실에 대해서 사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그런 얘기 아까 되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요즘 어떤 막 이제 회사에 막 되게 우리 회사 되게 빡세라고 말하시는 임원급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뭐 부장은 얼마 전에 이혼했어 이러면서 되게 자랑처럼 얘기하시는 분들 있죠. 그러니까 되게
회사 일로 인해서 가정사가 막 망가지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 잘 인식이 없다라는 게 이 책이 말하고 있는 바인 것 같습니다. 오지훈 님도 우리는 한 배를 탔다고 일이 재미없으면 그만두라고 강요하는 회사 윗사람들. 제 시간에 일 끝낼 수 있는데 담배 타임, 수다 타임 등 계속하면서 야근을 강조한다고. 그렇죠. 여러분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이 책에 사실 해결책까지 제공하고 있는데 오늘 거기까지는 소개를 못 할 것 같고, 네, 그래서 계속 그러면 두 번째 장에서는 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일에 굉장히 종속되어 있나에 대해서 그 배경을 얘기를 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이 장은 회사 덕분에 먹고 살 수 있는 거지 라는 사고방식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아이쿠. 네. 여기에 사축이라는 말이 나와요. 저만 처음 듣는 말인가요? 한국에는 뭐 일반적인 말은 아닌 것 같은데 회사의 가축, 즉 사축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요게 그를 보면 뭐 단어의 자극적인 느낌 때문에 회사에서 노예처럼 부려지는 회사원이 떠오를 것이다. 그런데 이 작가는 사축을 뭐라고 정의하냐면요. 회사와 자신을 분리해서 생각하지 못하는 회사원이다. 혹시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사축의 의미를 이렇게 정하면 회사에서 노예처럼 부려지는 회사원은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사축의 다양한 예시에 포함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경영 상태가 안정적인 대기업에 입사해 정년까지 일할 것을 전제로 35년 만기 주택을 받아 집을 샀다고 해보자. 업무가 그렇게 힘들지 않더라도 그 회사에만 특화된 일이라면 자신의 업무 능력을 살려 다른 회사로 전직하는 것은 어지간해서 불가능하다. 이러한 경우 아무리 축복받은 업무 환경이라 해도 그는 계속 회사에 둘러붙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다소 문제다. 그러면 회사와 자기 인생을 분리해서 생각하지 못하므로 이런 사람 역시 사축에 속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다 결혼하시고 하면 전세 대출 하나씩 끼시잖아요. 뭐 이런 만기 주택 대출 이런 것들이 우리를 사축으로 만든다는 거죠. 그만큼 많은 직장인들에게 회사라는 존재가 자신의 삶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면 이것들이 왜 나왔는지 히스토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종신고용과 연공임금이라는 개념을 얘기합니다. 종신고용은 말 그대로 정년을 맞을 때까지 그 기간에 걸쳐 회사가 사원을 계속 고용하는 것이고, 연공임금은 실력이나 성과가 아닌 근속연수에 따라 월급이 정해지는 급여체계다. 이 고용 시스템의 비호를 받는다면 회사원은 주택 마련 대출을 받다 내 집을 사고 아내나 아이를 부양할 수 있다. 대출금은 수십 년에 걸쳐 갚아야 하는 어마어마한 빚이고 가족을 부양하려면 지속적으로 돈이 필요하다. 종신고용으로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고 연공임금으로 급여를 예측할 수 있기에 과감하게 큰 지출을 하거나 인생의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회사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집도 사고 가족도 부양하게 되는 건 맞죠. 그래서 이처럼 회사가 평생을 보장해주는 대신 회사가 다소 무리를 하더라도 회사원은 꾹 참고 따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회사에서 갑자기 전근 명령을 내릴 때가 있다. 내 집을 마련하자마자 지사로 전근 명령이 떨어지는 바람에 울며 겨자 먹기로 혼자 지방에 내려갔다는 비참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여러분들 저 주변에 이런 분들 있어요. 뭐 특히나 공단이나 이런 데서 근무하시는 분들 막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근무하셔야 되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꼭 기러기 아빠 되시죠. 만약 회사를 마음대로 옮길 수 있다면 전근 명령이 나온 시점에서 그렇다면 다른 일을 찾겠습니다. 라고 의사를 밝히고 이직 활동을 하면 된다. 그러나 주택 마련 대출을 받았거나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짐을 짊어진 회사원은 전근 지시를 거부할 수 없다. 자, 근데 문제는 이러한 것은 사실 아버지 세대의 얘기가 아니냐는 겁니다. 경제가 무럭무럭 성장하는 시대에는 사축이 되어 회사에 헌신하고 회사와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인생을 설계하는 것도 나름대로 합리적이었다.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까 말했던 종신고용과 연공임금이 보장이 되나요? 저는 제가 다녔던 회사는 굉장히 그런 회사에서 안 그런 회사로 넘어가는 시점에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철밥통이었는데 막 굉장히 퇴직을 해야 되는, 막 권고퇴직을 하는 그런 상황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성실하게 일만 하면 행복해지는 시대는 이미 끝났다는 겁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종신고용, 연공임금이라는 고용 시스템은 존재 자체가 위태로워졌다. 거품 경제가 붕괴하면서 회사가 실적 악화를 이유로 인원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체제를 바꾸었다. 또한 경제의 세계화도 진행되어 기업 간 경쟁이 점점 격렬해졌다. 이렇게 상황이 점차 변하면서 수십 년 뒤까지 안정적인 경영을 장담할 수 있는 기업은 사라지고 말았다. 네, 그래서 이러한 고용 시스템이 붕괴해버린 이상 사축이 되어 회사에 필사적으로 헌신해야 하는 이유 또한 사라졌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사축이 되어 회사에 헌신하려는 가치관만은 이 고용 시스템이 붕괴된 뒤에도 남았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치 회사가 나의 평생을, 여러분들이라면 안 되죠. 우리의 회사원들이 회사가 나의 평생을 책임져 줄 것 같은 그런 느낌에 빠져서 굉장히 회사에 전력을 다한다라는 이제 그러한 내용이 되겠고요.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회사에 사원의 평생을 보장할 체력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을 누구나 알 수 있다. 그런데 회사는 나서서 절대로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대부분 회사가 마치 사원을 평생 고용하겠다는 태도로 신줄 채용을 진행하고 신입 채용을 진행하고 취업 활동에 임한 학생 역시 그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것처럼 보인다. 지금도 안정적인 기업에 취업해서 내 집을 마련하고 가족을 부양하겠다는 과거의 꿈을 근거 없이 신봉한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왜 회사에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면서 일하는가에 대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다양하게 어떤 사축도 보통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재미있게 이렇게 비교를 해가지고 담고 있어요. 뭐 하치코형 사축 막 이러면서 오늘은 이제 그 부분까지는 소개해드리기가 좀 무리일 것 같고요. 그래서 가장 또 유명한 장면이죠. 안녕 이거 너 가지렴 하면서 보람을 개에게 주는 명장면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양경수 작가님의 이 일러스트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당장에 팔로우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일러스트 양경수 작가님을 팔로우 해보세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쭉 보시면요. 아까 이 책에서 뭐 이렇게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해답은 안 얘기해 주냐고 했잖아요. 사실은 이 책은 구체적인 가이드까지도 주고 있습니다. 8가지 가이드를 주고 왜 이런 메커니즘이 발생하게 되느냐 이것도 되게 와닿았는데 우리는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직업에 대한 보람에 대해서만 열심히 배우고 뭐 노동자가 지킬 수 있는 권리 같은 것에 대해서는 배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걸 가르치면 전교조 선생님이 돼서 이렇게 잡혀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마무리 부분으로 조금 읽어드릴게요. 네, 오세진님, 저는 지금 보람 따위 됐으니 야근 수당이나 주세요를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을 읽어드릴게요. 여기까지 읽고 뭐야 다 뻔한 소리잖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으리라. 그렇다면 이 세상을 아주 올바르게 인식한 사람이다. 그렇다. 내가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것은 전부 당연한 소리다. 과로사는 기업이 저지르는 살인이다. 사회인이 상식이라는 말은 결국 아무 논리도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회인이면 그러면 안 되지 라는 말을 하는데 그런 것들은 논리가 없다는 것이다. 고용된 입장에 불과한 종업원에게 경영자 마인드를 요구하는 것은 이상하다. 그렇다면 경영자 월급은 줘야지. 회사의 가치관이 아닌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살아야 한다. 이 말은 전부 당연한 소리다. 문제는 이런 당연한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는 도저히 당연하게 여겨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회사 내부에서는 이런 생각을 당연한 것이 아닌 단순한 어린애의 투정으로 받아들인다. 한 사람 몫도 제대로 못하면서 야근 수당을 전부 받아 챙기려고 하다니 말도 안 된다. 사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경영자 마인드를 갖고 회사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한다. 이래서 중요한 것은 월급이 아니라 보람과 성장이다. 이런 독자적인 가치관이 회사 내부에서는 당연시 되고 있다. 라고 네, 이 저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좀 읽어드렸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너무 많이 소개해드릴 수가 없어서 이 부분까지 지금 반대로 보이실 텐데 이제 읽어드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밌었어요. 저는 끝까지 이렇게 읽으면서 그래서 저는 이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정말 기획이 대박이다.
그리고 이 제목에서 우리가 살 수밖에 없게 만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일러스트가 대박이구나. 그래서 책을 받았을 때는 뭐 재밌는 책이겠지 했는데 책을 읽어보니까 더 대박이더라. 사실 진짜 재밌게 읽었어요. 그래가지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인가요? JTBC에서 손석희 앵커도 이 책을 소개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지금 화제의 책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개발자님이 아직도 야근을 하고 계신 관계로 저는 사실 할 말이 없는데 저희 개발자님은 왜 집에 안 가시는 걸까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 책에서 좀 이렇게 오늘 그 댓글 하시는데, 네, 이제 어떤 분들은, 음, 뭐라고 할까, 정말 이 뭐 꼭 보람이라는 게 의미가 없느냐 뭐 이런 댓글을 달아주시는 것도 조금은 보여요. 그러니까 이 책에 사실 중요한 거는 보람으로 일하지 말라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제가 이걸 듣고 그런 느낀 소감은 보람이라는 게 사실은 자본주의를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우리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하기 위한 어떤 일종의 교리가 될 수 있겠구나. 우리가 되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정말 그게 당연한지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얘기라고 좀 느껴졌습니다. 네, 그래서 다들 많이 관심 있다고 해주셨는데 박선주님 저 퇴근하라고 저 이거 이제 읽고 퇴근해야죠. 책 제목은 보람 따위 됐으니 야근 수당이나 주세요 라는 책이고요. 제가 이 책을 오늘 추천하고 싶은 사람은 오늘 6시 이후까지 회사에 남아 계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6시 이후까지 그 회사에 남아 있었던 야근어분들, 저와 저희 개발자님도 그렇고 그분들에게 먼저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인사팀과 경영자 분들한테 이 책을 특히 경영자도 사실 요즘은 다 오너가 경영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경영자들이 기본적으로 운영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게 당연하게 야근을 뭐 강요하고 뭐 보람을 가지고 일하라는 그런 소리를 안 하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이 책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오늘 그 댓글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서 재미있는 댓글 남겨주신 두 분에게 이 책과 아까 보여드렸던 표어를 보내드릴게요. 네, 그래서 저는 오늘은 이제 이 방송을 마치고요. 저는 매일 밤 10시 반에 책벌레에서 책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쪽인가요? 이쪽인가요? 라이브 구독 알림 버튼을 눌러주시면 매일 밤 그 방송할 때 알람이 울릴 거예요. 그때 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혹은 책 읽고 싶은데 시간 없으신 분들 저와 함께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